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이 규제된 이슈들이 해결되고 뭔가 미국발 내러티브가 강해질 때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시장에 어떤 리플을 향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전체 중에서도 뭔가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의 주인공은 리플입니다. XRP인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비전을 통해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조정 국면은 어느 정도에 들어오게 될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과 라이브에서 진행된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딱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뭔가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빠른 대응 전략을 원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시면은 오피셜 투자 클럽 링크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은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 이 알트코인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즉 어떤 코인들이 크게 펌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대비로 했을 때 페이먼트 분야에 있는 이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먼트 중에서도 미국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오래된 코인들 위주로 가격이 많이 펌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XRP와 그리고 스텔라 루멘, 카르다노, 그리고 뭐 아이오타라든지 헤데라, 알고랜드 이런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는지 그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 이후로 안정성과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락업 해제 물량들이 적다는 겁니다. 즉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락업 해제라든지 단기적인 대규모 매도에 의한 어떤 가격 변동성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봤을 때 그 안정성 때문에 선택을 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 내러티브를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커뮤니티 기반으로서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 기반은 솔라나를 필두로 한 신규 프로젝트들이 더 강력합니다. 물론 XRP 같은 경우는 XRP 아미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 대비로는 훨씬 더 커뮤니티가 발달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 오래된 알트코인들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목적으로는 이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ISO 20022라고 하는 규정을 갖다가 준수하는 코인들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국제금융에서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고 받는 이 표준이 바로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입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나 스위프트를 기반으로 한 이 은행들이 다 이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준을 XRP를 필두로 해서 밑에 나오는 이 코인들이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코인들이 향후에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통해서 사용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에서 상승이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내러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맞고 명목상의 이유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내러티브에 의한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이용자가 없는 좀비 암호화폐, 아무런 기능도 없는 좀비 암호화폐라고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무려 포브스에서 기획기사로 낸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암호화폐들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쓸모짝에도 없는 좀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코인이 들어갈까요? XRP와 스텔라 루멘, 헤데라, 알고랜드, 그리고 아이오타, 퀀트 같은 프로젝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 펌핑한 코인들이 대부분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냥 황량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갑자기 펌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시장에서 고래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는 프로젝트들, 계속 뜨거운 프로젝트들에 주목을 하지만 이 고래들은 본인들이 저가에서 펌핑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프로젝트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인 펌핑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가격을 추종해서 개미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게 되면은 급등한 만큼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좀비 암호화폐들이 펌핑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인들에 관심을 끊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을 겪게 되더라도 이후에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은 이 코인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있지만 이번 시즌에서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이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고 뭔가 미국발 내러티브가 강해질 때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들을 이 포트폴리오의 메인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전체 중에서도 뭔가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XRP가 최근에 테더까지 제끼고 3위에 등극을 했다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테더에게 4위 자리를 내줬지만 전체적으로 빅3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라나와 BNB까지 포함되면은 지금 빅5로서의 위용을 갖춰가고 있는데 이 XRP의 어떤 흐름들이 뭔가 전체적인 내러티브나 펀더멘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리플이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촬영 시점 기준, 즉 1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 일정이 달라졌다.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그 일정은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우리의 예정보다 늦춰졌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겠죠. 결국은 승인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고 승인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내게 될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펀더멘털의 상승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RLUSD의 준비금으로서 XRP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량의 감소 효과가 있고 결국은 XRP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차르로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어떤 리플을 향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들이 펀더멘털로 바뀌어서 향후에 XRP 레저의 근본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호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리플에는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SEC 위원장이 폴 애킨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폴 애킨스가 임명이 되고 나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격렬하게 환호를 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이고요. 두 번째는 리플의 CLO,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바로 SEC와의 소송이 이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해진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됐을 때 리플이 가장 큰 호재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플은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탄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싱가포르와 두바이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의 흐름들을 매 분기마다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은 싱가포르에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고 SEC와 소송이 합의에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XRP를 통한 그리고 리플의 사업 확장은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XRP ETF가 계속해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XRP ETF를 신청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어떤 상품들이 언제 등판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발행되는 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단기 급등과 더불어서 시장에 많은 수요들이 또 들어오게 됐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부 마지막으로 XRP 레저의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XRP 레저 기반의 민코인이 발행이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암이라고 하는 이 민코인이 크게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XRP 레저의 생태계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XRP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 전체적인 기조들과 그리고 펀더멘털은 일단 현재까지의 자료로 봤을 때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펀더멘털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여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좀 객관적인 자료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XRP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보니까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봐야 되는 XRP의 펀더멘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또 데이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부에서 이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